안녕하십니까. 정원스포츠의 달리는 남자 정원입니다. 자, 현대 마라톤은 스피드 마라톤.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폭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상 없이 보폭을 늘리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채널 고정.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유튜버가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제가 요즘 듣기로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했을 때는 마라톤은 쇼피치로 효율적으로 달려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추세는 보폭을 늘려서 스피드 있게 달려야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맞습니다. 가민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피드와 보폭과 케이던스의 관계가 불명확했습니다. 근데 가민을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스피드와 보폭과 케이던스의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스피드를 올리려면 결국에는 보폭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폭을 키우는 이렇게 가는 게 추세입니다. 예, 선배님이 지금 이렇게 분석해 준 거, 마성민 씨 이렇게 10km 풀코스 기록을 이렇게 보면 케이던스는 거의 그대로인데 보폭만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예,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기록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서브3를 도전할 때 보폭이 약 1.25m 정도 됐는데요. 그 10km 대회 이제 풀코스 서브3 그 전주의 10km 대회에서 보폭이 한 1.44m에서 4~5m 정도, 이 정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마라톤을 하면서 선배님들을 많이 봤었는데 보폭을 늘리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보폭을 늘리려면 그 보폭에 맞는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부상 없이 하려면 그 보폭에 맞는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력을 제대로 키우지 않고 보폭만 늘리려고 하다 보면 부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력은 없는데 보폭을 늘리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듣기로는 보폭을 늘릴 때 다리만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맞습니다. 그 보폭을 늘리려면 다리만 이렇게 내밀어서 보폭을 키우는 게 아니고 발목, 이런 그 다리의 각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보폭의 길이만 늘리는 게 아니고 그 다리의 어떤 가동성을 높여줘서 보폭을 키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뒷 드라이브가 이렇게 걸리는, 뒤가 감아지는 이 느낌으로 보폭이 키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폭을 늘리고 싶지만 그냥 마음만 먹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려지는 게 아닌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폭을 늘릴 수 있는 그 근력 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보폭을 늘리려면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근력을 키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리지 않고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달리면서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리지 않고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달리지 않고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러닝 드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근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치, 하이킥, 걷킥, 얼마 전에 최경선 선수가 올린 유튜브에 나온 러닝 드릴, 이런
보강 운동을 통해서 저희 그 근력을 키우고 그 근력을 키우게 되면 보폭이 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경선 국가대표님의 유튜브를 보고 장요근을 강화해라. 그러면 보폭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드릴도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최경선 국가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5에서 150까지 늘리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마추어들이 생업을 하려 또 달릴 시간도 좀 부족한데 거기다가 보강 운동까지 해야 한다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예, 방금 전에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달리면서 근력을 키워서 보폭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아마추어 분들은 보강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 달리기를 하면서 근력을 키워서 보폭을 늘리는 훈련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폭을 늘리는 달리면서 보폭을 늘리는 훈련에는 첫 번째 스피드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덕과 내리막 훈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드 훈련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뛰기도 바쁜데 뭐 자세 잡고 이럴 시간이 여력이 있나요? 스피드 훈련할 때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익숙해진 훈련이 이제 지속주나 인터벌 훈련, 특히 인터벌 훈련에서 스피드를 이제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도 일반적으로 하시는데요. 인터벌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인터벌에 대한 만약에 그 보폭을 늘리는 훈련이라고 하면 인터벌을 통해서 호흡을 높이는 훈련보다는 인터벌을 통해서 근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호흡을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를 조금 늘려서 근육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면 보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폐부하는 덜밖에 낮추고 근력 부하는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훈련인데 저희는 근력 부하를 높여야 되는 훈련인데 심폐부하를 높여가지고 속도를 올려서 심폐부하를 올리게 되면 숨만 차죠. 이 훈련에는 근력을 키우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좀 낮추시고 심폐부하를 좀 떨어뜨리고 근력에 대한 부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하셔서 훈련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인터벌하고 이렇게 할 때 죽게 하는 사람들도 속도를 빨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달리면서 하는 방법 중에 이 내리막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근력을 강화시켜서 보폭을 늘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특별하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나요?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리막 훈련은 이 근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이 그 스피드를 못 버티는 상황인데 근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스피드를 못 버티는데 남들과 따라하거나 그 높은 스피드로 하게 되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리막 그 훈련을 통해서 근력을 올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전문가 분들이나 고수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한테 맞는 적정한 스피드로 훈련을 하는 게 부상 예방도 될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워야 되고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두 가지씩 해가지고 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의 신체 능력과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 해보고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어느 순간 여러분들 보폭 확 늘어나고 스피드 확 업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채널 계속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부상 없이 즐겁게 달리기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정원 스포츠 다음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보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later!